추방 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민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제였어요. 그 182가 플러싱에서 6시에 이민관 2명이 왔습니다. 집에 노크를 했죠. 그래서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폴리스.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2명이 와 있어요. 폴리스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이민관, 그 다음에 이민국에서 온 폴리스가 있고, 그리고 뭐 NYPD 같은 스테이트 경찰이 있습니다. 이민관이 폴리스라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리스라 그러면은 이게 NYPD인가? 이민관들도 폴리스라고 하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두드린 거죠. 그 문을 두드리면서 폴리스라고 문을 열으라고.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겠죠. 그럼 체포가 돼서 갑니다. 체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밤 늦게나 새벽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대낮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수갑 채우고 하면은 너무 이게 파장이 크니까 항상 오퍼레이션은 밤이나 아침에, 새벽에 주의하실. 일단 또 새벽이나 아침에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집에 있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문을 똑똑 두드려서 폴리스라 그러면 문을 열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합법적으로 판사가 서명을 한 영장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영장이 있고요. 그걸 non-judicial warra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직접 사인한 judicial warrant가 있는데요. 이민관이나 이민법원에서 사인한 거는 문을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서명을 한 것은 열어주셔야 되는데 영장을 문 밑으로나 아니면 창문 사이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영장을 보고 영어를 못하시면 자고 있는 애를 깨우세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2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잡으려고 하는 나 또는 우리 가족 이름이 있는지, 없으면은 영장을 살포시 넘겨주면서 이런 사람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2번째, 주소가 맞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주소가 틀리면은 또 리젝트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장을 보시고 판사가 사인했는지, 영장 맨 뒤에 보시면은 저지라고 쓰는 게 있을 겁니다. 뭐 US 저지라든지. 근데 뭐 이민관이 이렇게 사인한 거 있습니다. IC 폼으로. 그거는 우리가 그 문을 안 열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아니까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권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름 정도는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정도는 주시셔도 되지만은 물어봅니다. 당신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언제 왔어? 이게 다 신분을 묻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특히 그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형사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라는 그 신분 미비로만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이름 외에는 절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도 사인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떠한 서류도 사인을 안 합니다. 모든 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 어떤 페이퍼도 사인하지 말아야 된다. 페이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법 체류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도 사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추방을 위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면제받는 그런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변호사 선임 없이는 사인 안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방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 추방 나는 뭐 예외가 아니겠지 하지만은 영주권자까지, 시민권자는 추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지면은 연방 법원에 뭐 감옥에 가든지 스테이트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로 인해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꼭 이번 기회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꼭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추방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기관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USIC인데요. IC가 얼음이잖아요. 얼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참 이게 오한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IC 직원들이 실제 가가지고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민 경찰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USCBP라는 건데 이거는 이민국 산하의 어떤 기관인데 입국에 관한 겁니다. 멕시코 국경이라든지 JFK에서 직접 일하는 그 세관 그 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폴리스라는 걸 안 써요. 근데 미국만 오면은 그 입국 수수하는 사람들이 그 방탄복 입고 그다음에 베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살벌한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CBP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IC에서 사람이 이제 신병을 확보하면은 일단은 그 디텐션 센터에 넣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잡히시면은 이게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볼겐 카운티 제리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프로세싱을 한 4, 5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C에 있는 트라이얼 어터니 이민국의 변호사가 소장을 만들어서 이민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그것이 이미그레이션 코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잡아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SCIS는 뭐 잡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비자나 영주권 프로세싱 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FBI 특별한 갱이라든지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연방 수사국에서 공조를 하죠. 큰 케이스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주라든지 지역 경찰들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통과한 행정명령도 보셨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연방 정부의 돈만 쓸 수가 없으니까 스테이트에서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수리 미비자라든지 그 형사 관련 사람을 책수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걸 도와줄 건지 말 건지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하는 게 이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정부의 기관들이 추방에 관련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럼 누가 추방을 당하느냐? 자, 트럼프 이전에와 이후가 조금 분리해서 보여야 되는데요. 보시면 트럼프 이전에는 뭐 이민 위조하신 분, 뭐 전과범들 추방받은 자, 그다음에 약식 출국된 자, 그다음에 우리 뭐 체류 신분 위반한 자, 그다음 미입국자. 그다음에 이제 비자 웨이브 같은 경우 90일 지났는데 뭐 안 나가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단순 체류자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뭐 지방 지역의 그 방위군을 동원해 가지고 색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 이런 길거리 퍼블릭 장소에서는 특별한 거 아니고는 체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범죄를 져가지고 경찰에 잡혀 백구 경찰서 가가지고 지문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이전에는 경범죄 A,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죄 지는 게 5가지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그다음에 매춘, 그다음에 절도 뭐 이 정도예요. 자, 요게 굉장히 근데 이게 A 미스디미너입니다. 경범죄 A. 자, 경범죄라는 거는 맥시멈 가능 형량이 1년 이하. 그리고 이상은 중범죄가 되는데요. 뉴욕을 기준으로 A 미스디미너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추방에 해당된다 이렇게 러플리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AF라는 것은 이제 애그리비 펠론인데 펠론인 경우 중범죄.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양심 뭐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들. 그래서 A 미스디미너 또는 펠로니가 되면은 추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사인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확대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소가 안 되더라고. 컨빅션이 그러니까는 실제 내가 유죄를 인정하든지 재판해가지고 정경우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누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기 형사법원에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를 한국 분이 많이 지거든요. 절대 안 지어서 백구경찰서에 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추방 재판을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회부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 분들이 하시거든요. 자, 뉴욕시티에서는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수사기관에 체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나 이민 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민국에 보내지도 않았고 실제적으로 이민을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민권자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이든지 범죄진 사람들이 뉴욕시티에서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지문을 찍게 되면 뉴욕 스테이트로 갔다가 FBI로 갑니다. 그럼 FBI에 있는 모든 지문 체련이 자동적으로 IC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안 찍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어떤 분도 와서 뭐 이게 그 운전을 계속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문을 찍게 되면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의 행정명령이 그거를 금지하지만은 지문을 찍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범죄로 해서 이제 연유가 돼서 이제 추방재판을 해부되고요. 그다음에 국경 근처에 가는 겁니다. 체크포인트에 87번 타고 올라간다든지 나이아가라 폴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국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 국경 쪽에 볼 게 많아요. 뭐 나이아가라 폴도 있고 사실 그런데 예, 지금 시국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만약에 제가 나소 카운티에서 잡혔잖아요. 그럼 그 지문 찍고 있으면은 이민국에서 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체 요령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허위 이런 신분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위로 된 거. 그러니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안 주면 돼요. 근데 서류 미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서류 미비자가 아닌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되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묵비권 행사할 권리, 변호사 선임 권리. 체포가 되면은 가족이라든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체포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 알려줘야 되고요. 못 알려줄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디에 잡혀간지 모르죠. 물론 변호사들은 주방 오피스한테 연락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명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racial profiling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민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일반 이런 퍼블릭 장소에서 잡느냐? 딱 간단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파킹 라이드라고 있죠. 딴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차를 파킹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 같고 그런데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 걸어간단 말이죠. 남이 다 차를 타야 되는 그래서 액세스가 가능한 곳에 걸어가잖아요. 그럼 100%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운전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뭐 신분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에 걸리지 않도록 예, 우리가 밤길 조심하듯이 남이 안 가는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이 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참 이게 나만 한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레이셜 프로파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체포 이후의 신병 파악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민국에서 잡혀갔다든지 아니면은 형사법정에 갔다가 이민국에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신병을 파악을 하느냐? 일반 분들은 못해요.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전화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민 그 IC에서 부여한 A 넘버가 있습니다. 이게 에일리언 넘버인데요. 외국인 번호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하고 막 이게 당황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어디야 하고 이런데 A 넘버를 안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신병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무조건 A 넘버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버긴 카운티 제일이라 그러면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무슨 유저지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하고 A 넘버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지 그걸 변호사한테 주면 금방 찾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제 전화도 안 오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가면은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맨하탄에 그 주방 그 하는 그 디폴테이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면은 잘 안 받습니다. 근데 계속 트라이를 하면은 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파악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방 하시는 주방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변호사들이 보통 이제 저기 뭐죠? 그 NTA라는 그 소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병이라든지 뭐 때문에 기소가 됐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치 파악이 힘드는 곳이 있는데요. 유괴 체포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에 잡히면 거의 뉴저지로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인할 때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석금 신청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캐치 앤 릴리스예요. 잡아놓고 그러니까 소장에다가 보석금 $10,000로 책정을 해서 변호사한테 그 소장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캐시를 가지고 가가지고 맨하탄 가서 구청에 가서 보석금을 내면은 그날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이민 소장에 보석금이 책정이 안 됩니다. 캐치 앤 릴리스를 폐지했어요. 물론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잡혀가면은 보석금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특히 이민법상의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 같으면은 보석금 신청도 안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요 시간은 이런데 아까 뭐 2, 3년대 지금 서명된 그 행정명령에 보면은 빨리 추방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저지 그러니까 행정 판사도 늘리고 그리고 실제 보더에다가 행정재판소를 두는 거죠. 이민재판소를 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2, 3년에서 1, 2년으로 뭐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방 재판에 어떤 절차를 가느냐. 그래서 체포가 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변호사가 그분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제 회부가 됐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노리스 투 어피어라는 게 소장입니다. 이민 소장. 형사적으로 말하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소장에 보면은 어느 나라 국민인데 며칠 날 입국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추방 사유가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단은 추방 회부가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나야가라 가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관할이 버팔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족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증인 같은 거 우리 재판을 할 때 그러면은 버팔로까지가 힘들죠. 그러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하는 게 체인지 오브 베뉴라고 관할을 바꿉니다. 보통 인정해줘요. 아시겠죠? 증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 버팔로 가면 한국 변호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체인지 베뉴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석금을 신청을 하는 건데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해주는 판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석금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보석금을 신청해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보석금이 거부가 돼가지고 또는 보석금을 신청 안 할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있다가 첫 번째 기일에 갑니다. 그게 메스트 히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메스트 히어링에 가면은 이민 판사가 아까 소장에 써놓은 요런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인정합니다. 대부분 보면 잡혔으면 범죄라든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민법상 마련해 놓은 구제 조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메스트 히어링 때는 내가 이민법상에 위반한 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제 조치를 이제 있다는 것을 이민법원에 알려주는 그런 절차고요. 그다음에 구제 조치가 있으면은 그 구제 조치가 실제 법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거를 인디비주얼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메스트 히어링이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잡혔는데 1년 안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첫날 판사님한테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피해 왔는데 돌아가게 되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내가 망명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메스트 히어링 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판사가 언제까지 서류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재판하는 날을 정해줍니다. 그걸 인디비주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 조치가 뭐가 있느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지 그 이전에는 이게 독재 정부 해가지고 한두 명이 제가 알기로는 기록상 망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아요. 자유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망명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어사일럼이라는 그거든요. 이제 그거는 망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꽤 했었는데 너무 이게 남용이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심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캔슬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추방 재판을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영주권자 말고 일단은 비영주권자, 그러니까 신분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 요건이 뭐냐면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 10년이 되셔야 돼요. 하루라도 부족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체포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10년을 거주해야 되고 선량한 성품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착하라는 게 아니고요. 세금 잘 내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안 지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추천서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방 가능한 범죄. 범죄가 안 지어야 되겠죠. 추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그래서 A 미스디미너 경범죄 A 또는 그 밑에는 괜찮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범죄를 졌다 그러면은 10년 거주하고 선량한 성품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익스트림 하드십. 옛날에는 내가 추방을 당하면은 극심하게 내가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시민권자, 배우자나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민권자나 배우자나 자녀가 내가 서류 미비자가 추방을 하면은 극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법원에서 그걸 캔슬을 하고 이민국에다가 영주권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주권 받는 케이스가 바로 캔슬레이션 오브 리무벌이죠. 자, 그래서 제가 버팔로에서 한 케이스인데요. 아버지가 뭡니까 그 아까 누구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을 조금 했는데 애가 뒤에 있었어요. 미성년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잡혔어요. 깜빡이를 안 켜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은 음주운전인데 이제 그 뒤에 미성년자가 있었기 때문에 aggravated DWI 그래서 그리고 endangerment of child 애를 위험하게 했다 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잡혔으니까 이민국에서 와가지고 데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그 부인하고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3명이서 모조리 이제 추방 재판을 해보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팔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우리 저기 차일드 센터 뉴욕의 윤 박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아기가 지금 어리고 애가 또 저기 뭐야 그 학교에서 조금 이제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을 나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자립도 안 되고 영어도 못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문가를 통해서 재판을 한 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주 티피컬한 그런 그 사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국을 나가게 되면은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인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추방을 없애주고 영주권을 주는 제도 저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Voluntary departure. 요거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범죄가 없는 자에 한해서 착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메스트 히어링 가가지고 나는 일단은 voluntary departure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비행기표를 사서 정부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6개월씩 이민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뉴헤이븐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우리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혹시 이제 이게 잘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행기표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못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재판을 해서 추방 명령을 받아가서 나가는 거거든요. 추방 명령이 나올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비행기표를 사주죠. 자발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비행기표를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워낙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4개월, 5개월을 구치소에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불법 체류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한국 나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비자를 주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한국을 나가고 싶으면 비행기표를 제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거 있습니다.